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다 같이 술을 꽤나 마셨고 친구는 먼저 잠이 들어버렸죠. 저는 친구네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서 뒹굴거리는 중이었어요. 취기가 올라와서 알딸딸한 기분이었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저는 당연히 친구 녀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방에서 그녀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친구의 엄마였어요. 저는 놀란 나머지 누워있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는데요. 친구의 엄마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더니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주었어요. 그러더니 잠이 안 와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면서 제 옆에 조용히 앉았죠. 그게 그녀와 저의 비밀 연애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 된 남성이에요. 얼마 전 결혼했고 와이프랑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이에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와이프는 꽤나 매력적인 여성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와이프랑 사는 걸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전 그녀와의 추억이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날들이 떠오를 때면 저는 휴대폰으로 찍어두었던 그 영상들을 몰래 보면서 그녀를 추억하곤 하죠. 맞아요. 그녀는 바로 친구의 어머니인데요. 우리는 나이 차이를 넘어설 만큼 정말 잘 맞는 편이었고 서로가 엄청 만족스러워 했었죠.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서 저 혼자 몰래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아 보고 싶네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를 다녀오고 막 복학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아빠랑 둘이 살아왔고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탓에 아빠는 많이 배우시지 못한 분이었어요.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아빠는 공부를 꽤 하는 저를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죠. 저는 농어촌 전형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아빠는 한동안 동네 분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시기도 했죠. 당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은 하게 되었지만 지낼 곳이 문제더라고요. 집안 형편을 뻔히 아는 저는 군대를 가기 전인 2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아빠는 학비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대학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철이 들었던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용돈을 받아 쓰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값이며 술값 같은 용돈을 충당하곤 했죠. 주말이면 고향집에 내려가서 아빠 농사일을 돕기도 했는데요.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빠는 그렇게 흐뭇해하실 수가 없었어요. 좋아하시는 아빠를 보면 효도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도 뿌듯했죠. 그렇게 착실하게 2학년까지 마치고는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머리가 커졌는지 복학을 할 무렵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혼자 자취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빠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일찌감치 자취를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면서 통장을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돈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지어서 번 돈인지 알고 있었던 저는 참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의 서울 자취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자취를 하면서 생활비는 조금 더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혼자 사는 생활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원룸을 가꾸는 재미도 있었고 기숙사처럼 룸메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었어요. 같은 학번인 하진이라는 친구였는데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복학을 하고 우연히 어울리게 되었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괜찮은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남자 동기들 대다수가 군대를 가버려서 어울릴 친구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렇게 저하고 하진이는 절친이 되어갔죠. 가까워지면서 종종 술도 한 잔씩 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고 하면서 더 가까워지곤 했죠. 저는 엄마가 안 계셨고 하진이는 반대로 아빠가 안 계셨는데요. 그런 비슷한 점들이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하진이는 집이 학교에서 가깝다면서 저녁 먹으러 같이 집에 가자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서울에서 자취하느라 집밥이 그립겠다면서요. 말뿐이어도 고마웠을 텐데 며칠 후에 정말로 저는 하진이 손에 이끌려 친구 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는데 집 안에 들어선 순간 상당히 아늑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거기서 하진이 어머니를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50대쯤으로 보였던 아줌마는 상당히 미인이기도 했고 여성스러운 타입이었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정말 미인이시라는 아부 섞인 칭찬이 자동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죠. 하진이도 남자치고는 곱상하게 생긴 편이었는데 아줌마도 참 고우시더라고요. 나이를 떠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아줌마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진이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친구에게 많이 전해들었다면서 잘 왔다고 반겨주셨고요. 마침 저녁상도 다 되었다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주시기도 했죠. 아줌마가 차려준 밥상을 보는데 아빠가 차려주던 밥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요. 물론 아빠가 해주던 밥도 참 제 입맛에는 맛이 있었는데요. 아줌마가 차려준 음식들은 확실히 음식 하나하나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아줌마는 제가 먹는 모습이 참 복스럽다면서 많이 먹으라고 제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셨어요. 그 손길이 참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했네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농사 짓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시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시골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는데요. 본인도 아주 어렸을 때는 농사 짓는 시골에 살았었다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다고 하셨죠.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들어주는 아줌마는 천상 여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줌마의 리액션이 좋아서 그날 간만에 저도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네요. 그날 한참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려는 저에게 아줌마는 자주 놀러 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이후로 하진이네 집에 종종 들르곤 했죠. 저녁을 먹으러 간 날도 있었고 제가 알바비를 받은 어떤 날은 치킨을 포장해서 찾아가기도 했어요. 아줌마는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면서 치킨에는 맥주 아니겠냐고 맥주는 본인이 사겠다고 술을 잔뜩 준비해 주시기도 했죠. 하진이랑도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줌마랑도 나이를 초월해서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에게는 아줌마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아줌마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아줌마 역시도 저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졌다고 했죠. 어쩐지 아줌마는 제가 찾아가면 제 옆에 다가와서 은근히 스킨십을 하기도 했는데 외롭던 아줌마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술자리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만 어느 날은 술을 마시면서 꽤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저는 일찍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나 고향에 혼자 계신 아버지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아줌마는 혼자서 하진이를 키우면서 외롭게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하셨죠. 식당 일이나 가정부 일을 하면서 지내던 그 시절은 참 서러웠다고 말하는 아줌마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오가던 날은 서로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날 하진이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저는 살며시 아줌마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아줌마를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줌마 손을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이내 다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더니 웃어주었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손도 잡아주니 아줌마가 참 기분이 좋네. 저는 아줌마랑 제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진이가 돌아오는 바람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금세 화제를 돌리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술김이기는 했지만 아줌마하고 손을 잡았던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영 마음이 복잡했어요. 더 취하면 실수라도 할 것 같아서 그날은 해야 할 일을 깜빡했다는 핑계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보름 정도 아줌마네 집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의 엄마에게 호감을 느끼는 제 자신이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이런 감정이 괜찮은 건가 싶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서로 연락처도 교환했던 터라 아줌마에게 요즘 왜 안 놀러 오는 거냐고 메시지가 날라오기도 했는데요. 바쁘다고 둘러대면서 저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무렵 저는 그냥 아줌마가 좋다는 걸 인정해버리게 되었어요. 엄청난 나이 차이를 떠나서 좋아진 걸 어떻게 하나요? 더군다나 제 느낌상 아줌마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친구 엄마랑 미묘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은근히 야릇한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줌마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하진이에게 오랜만에 집에 놀러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진이도 좋다면서 안 그래도 엄마가 제 이야기를 종종 물어보셨다면서 반기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생겨버린 그날 저는 아줌마네 집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뭉친 우리 셋은 그날 초저녁부터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제가 반가웠는지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기는 했죠. 그리고 하진이하고 저는 꽤나 취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시간을 보내다가 하진이가 먼저 거실에 벌렁 들어 누워버렸고요. 아줌마는 저보고 작은 방에 자리를 깔아줄 테니 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알딸딸한 상태로 작은 방에 혼자 누운 채 해롱대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 후에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하진이가 깨서 찾아온 건가 싶어서 쳐다봤는데요. 어둠 속에 서 있는 실루엣을 보고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아줌마였거든요. 저는 놀란 나머지 벌떡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요. 아줌마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더니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문을 살짝 닫고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와봤다는 아줌마는 저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두운 방에서 잠시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아줌마는 잠시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나란히 함께 눕게 되었죠. 마주본 채로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나누니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왜 보름도 넘게 집에 안 놀러 온 거냐고 물었고요. 저는 핑계 대신 아줌마가 보고 싶었다는 뜬금없는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죠. 저의 그 이야기에 아줌마는 가볍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순식간이었지만 너무 달콤한 기분이 느껴졌죠. 술이 꽤나 오른 상태였지만 여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 가벼운 입맞춤에도 저는 달아올라 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런 저를 보고 아줌마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오단으로 아줌마의 손이 쑥 들어와 버렸죠. 저는 이미 한껏 달아올라 버렸는데요. 겨우 정신줄을 붙잡고는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실에 있는 하진이가 깨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는 한데
다음날 따로 만나는 건 어떻겠냐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어봤죠. 아줌마도 엄청 달아올라 있었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답을 해주었어요. 본인이 술 기운에 의욕이 앞섰다고 내일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잘 자라면서 저에게 다시 입맞춤을 해주고 아줌마는 안방으로 돌아가 보게 되었어요. 아줌마가 방을 나간 이후에도 제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두근거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맨정신에 마주한 아줌마는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친구와 저의 아침을 준비해 주었고요. 어젯밤 일이 영 신경 쓰이긴 했지만 저는 아침을 먹고 친구와 학교로 가게 되었죠. 수업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어젯밤 일에 가 있었어요. 아줌마와 입을 맞춘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요. 그 흥분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나른한 낮 시간쯤 아줌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죠. 저녁에 따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이에요. 제 연락을 기다린 건지 아줌마에게 곧장 답장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늦은 시간 동네 작은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게 되었죠. 어제 아줌마랑 입을 맞춘 일이 떠오를 때면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잠시 시시콜콜한 대화가 이어지다가 결국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죠. 술김이기는 했지만 아줌마랑 어제 있었던 일이 너무 좋았다고 말이에요. 아줌마도 저의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친구의 엄마와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묘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한껏 꾸미고 나온 아줌마가 섹시해 보이기도 했고 제 마음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줌마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자취방을 구경해보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아줌마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 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줌마 손을 꼭 쥐고는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길로 우리는 종종 걸음으로 제 자취방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아줌마 손을 잡고 걷고 싶기도 했는데요. 학교 부근이라 혹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조심스레 쟁걸음으로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아줌마는 저에게 안겨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안달이 나 있었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고요. 그 말을 신호로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저도 하루 종일 아줌마를 생각했다고 답을 하고는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취방에 아줌마와 저 둘뿐이니 이제 눈치 볼 것도 거리낄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도 달아올라 있었지만 정말로 아줌마도 엄청나게 안달이 나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가벼운 손길에도 아줌마는 움찔거리면서 탄성을 내뱉었고요. 이미 엄청나게 흥건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정신없이 서로를 사랑해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 번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아줌마는 제 품에 푹 안긴 채로 너무 좋았다면서 교태를 부리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종종 제 자취방에 놀러와도 되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줌마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넘겨주면서 매일 와도 된다고 답을 해주었죠.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저에게 입을 맞추면서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연애를 몇 번 해보긴 했지만 저를 그렇게 불렀던 여자는 없었는데요. 친구의 엄마에게 서방님 소리를 들으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야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이름을 불러도 되고 자기라고 불러주면 더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바로 자기라고 다정하게 아줌마를 불러봤는데요. 아줌마는 네 서방님이라고 바로 답을 해주었어요. 아줌마의 그 말이 그렇게 아찔한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과 분위기에 저는 결국 달아올라서 한 번 더 사랑을 나눠버리고 말았네요. 두 번째는 더 익숙했고 격렬했어요. 결국 우리는 함께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날 그렇게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이 다 되어갈 쯤 아줌마는 돌아가 보겠다고 나서게 되었고요. 저는 아줌마를 바래다 주었어요. 아줌마하고 함께 걷는 밤길이 참 운치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맞을 때면 아줌마는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고요. 우리는 정신없이 사랑을 나누는 날이 많아졌어요. 사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 난 이후에는 제 자취방 비밀번호를 아줌마에게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때론 제가 돌아오기도 전에 자취방에 와서 집안 정리를 해두기도 하고 밑반찬 같은 것들을 챙겨다 주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아줌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아줌마에게 바로 달려들기도 했었네요. 우리는 꽤나 궁합도 잘 맞는 편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봤었던 민망한 것들을 아줌마에게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줌마는 남사스럽다고 하면서도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기도 했었죠. 야릇한 복장을 입어보게 한다거나 자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저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줌마는 부끄럽다면서도 제가 원하면 괜찮다면서 허락을 해주었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휴대폰으로 아줌마의 모습을 촬영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자극적인지 저는 그제서야 일반인들이 그걸 하면서 영상을 찍어두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몇 개의 영상들이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도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아주기는 했네요. 그렇게 제가 졸업할 무렵까지 꽤 오래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어요. 하진이랑도 여전히 가까이 지내는 편이었지만 아줌마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러다가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구하려니 서울에서 취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저는 눈높이를 낮춰서 경기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줌마랑 만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죠. 취업 초반에는 제가 회사를 마치고 아줌마를 만나러 가거나 아줌마가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둘 다 차가 없으니 헤어진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 돌아가는 길이 참 고생스러웠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한번 만남을 가지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했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만나는 횟수가 뜸해지게 되었죠. 시간은 야속하게도 엄청 빨리 흘러가 버리곤 했어요. 그 무렵 회사 동료에게 소개받은 제 또래 여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줌마와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죠. 저는 아줌마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털어놓았고요. 아줌마는 섭섭하기는 하지만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다면서 젊은 저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해주었죠. 아줌마는 그래도 자기 생각이 나면 가끔씩 찾아오라면서 불쑥 오더라도 언제든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바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아줌마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럴 엄두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결국 아줌마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제 인생에 만족하는 편이기는 해요. 와이프도 좋은 여자이고 우리는 달달하게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아주 가끔씩 아줌마는 제 기억에서 불쑥불쑥 떠오르곤 해요. 그 시절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누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면 저는 추억에 잠겨버리곤 하죠. 그럴 때면 서랍 한 구석에 모셔놓은 구형 휴대폰을 꺼내서 전원을 켜보곤 해요. 그 안에는 아줌마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영상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끓어오르곤 하죠. 저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아줌마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연락을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제 와서 아줌마에게 불쑥 연락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저 아줌마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